더 고 기버, 기버 원입니다.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 추천 글인데요. 베풀고 남을 더 배려하고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진실하게 살고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의 문을 열어두는 삶. 그런 삶이 아이들 동화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사는 나라와 종사하는 분야는 다를지라도 그들은 모두 베푸는 철학의 핵심을 실천한다. 이 책은 그 철학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며 베푸는 삶이 동화처럼 허황된 꿈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일상생활에서 따를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믿고 싶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이 단지 멋진 목표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삶의 방식이 되는 세상, 베품으로 인해 풍요롭고 보람차게 살 수 있는 세상이 가득하다고.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가 안팎으로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다. 어차피 잡아먹고 먹히는 세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우리를 단념시킨다. 사람들 대다수는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밥 버그와 존 데이비드만은 고 기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든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베푸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베품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버그와 만이 말하는 베푸는 사람은 그대로 주는 사람이다. 즉, 타인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며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제공하라는 메시지이다. 어떤 일에 대한 대가나 앞서 나아가려는 전략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품 그 자체가 삶을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해주기 때문이다. 네, 추천의 글 읽었고요.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 지금 읽은 책이고, 기어이 얻어내는 사람, 핀다 회장의 거래 비결, 가치의 법칙,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보상의 법칙, 커피 한 잔의 힘, 레이첼의 이름난 커피, 영향력의 법칙, 수전의 메모, 진실성의 법칙, 거스의 비밀, 수용의 법칙, 순환, 기꺼이 주는 사람,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 감사의 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1번, 기어이 얻어내는 사람, 클레이스 힐 신탁회사에 무엇이든 기어이 얻어내고야마는 활동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조일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했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적어도 계획은 그랬다. 조는 별을 쫓는 젊은 야심가였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뿐 얻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았다. 사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욱 그랬다. 금요일인 오늘 분기 마감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분기별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조의 앞날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해가 기울어질 무렵 조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제 도움을 청해야 할 시점이었다. 그는 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대화는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다. 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조는 목소리에 묻은 절망감을 떼어내려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닐 헬슨 빌어먹을 닐
헬슨이 도대체 누군데? 그 작자가 뭘 내걸었든 상관없어. 우리도 그쪽 제안을 다 받아줄 수 있단 말이야. 잠깐 기다려, 칼. 나에게 빚진 거 있지. 잘 알잖아. 핫지 계정에서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게 다 누구 덕인데. 이봐 끊지 말라고, 칼. 조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규모 계약을 따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그가 따내는 게 당연하고 3, 4분기 목표액을 맞추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이었다. 1, 4분기 할당량 미달에 이어 2, 4분기 할당량 역시 미달. 벌써 2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셈이다. 삼진아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조, 괜찮아? 누군가의 목소리에 조는 고개를 들었다. 회사 동료인 멜라니 매튜스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멜라니는 성품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두 사람이 일하는 이곳 7층처럼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그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곤 했다. 그래, 괜찮아. 조가 대답했다. 칼 캘리먼이었어? BK 때문이야? 조는 한숨을 토했다. 맞아. 설명은 필요 없었다. 7층 사람이라면 칼 캘리먼이 누구인지 훤히 알고 있었다. 그는 기업 브로커로 조는 칼을 통해 BR 건을 유치해야만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BK는 빅카우나의 약자인데 조는 이 거래를 책임질 회사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칼에 의하면 빅카우나 측 사장은 조 회사가 파트너로 삼기에는 권력과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듣도 보도 못한 작자가 나타나 싸게 입찰했고 조를 물먹인 것이다. 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변명했다. 물 건너갔어. 조가 말했다. 힘내 조. 멜라니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바닥에 있다 보면 이렇게 물먹을 때도 있는 법이지. 조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찬 미소를 내보였다. 하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칼이 내뱉은 말이 맴돌고 있었다. 멜라니가 자리로 돌아간 뒤 조는 다시 상념에 빠졌다. 권력과 영향력이라.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멜라니의 자리로 향했다. 이봐 멜라니.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난번에 거스와 얘기한 것 기억나? 다음 달 어디에선가 한 거물 컨설턴트가 강연을 한다고 했잖아. 캡틴인가 뭐라고 하는 사람 말이야. 멜라니가 미소를 지었다. 핀다 회장님 말이야. 조는 탁 하고 손가락을 튕겼다. 맞아 핀다. 성은 뭐지? 멜라니가 이마를 찡그렸다.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다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면 그냥 핀다라고 하니까. 왜? 가서 한번 들어보려고? 응, 어쩌면. 사실 한 달 뒤에 열리는 강연에는 관심이 없었다. 조의 관심은 오직 하나. 3, 4분기가 끝나는 다음 주 금요일에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 사람 진짜 거물인 것 같은데 컨설팅 보수도 상당하고 인류 기업만 상대한다면서 영향력도 만만치 않겠지? BK 정도는 우리 회사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거래를 다시 이쪽으로 끌어오려면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 회장님이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없을까? 멜라니는 마치 조가 방금 곰에게 레슬링을 신청하기라도 한 듯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하겠다고? 조는 으쓱했다. 물론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멜라니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는걸. 거스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조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거스가 어떻게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그가 일다운 일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와 멜라니 그리고 12명의 직원들이 7층 공간 하나를 나누어 쓰는 반면 거스에게는 개인 사무실이 있었다.
연공서열로 사무실을 배정받은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실력으로 얻어냈다는 말도 있었다. 몇 년 전 커다란 실적을 올린 뒤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도 경영진이 단지 그의 충성심 하나만 믿고 해직시키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었다. 거스에 관한 또 다른 충격적인 소문은 젊은 시절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돈벌이에 연연하지 않는 괴짜 부자가 되어 침대 매트 밑에 수백만 달러를 숨겨놓은 채 연금 생활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존은 소문을 믿지 않았다. 거스는 대형 계약들을 따낸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세일즈 슈퍼스타의 모습을 떠올리기는 어려웠다. 거스는 유명한 비즈니스맨이라기보다는 은퇴한 시골 의사 같은 인상을 풍겼다. 느긋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잠재 고객들과 한가롭게 통화, 비즈니스를 제외한 모든 주제를 다루는 듯한 내용이었다. 를 하거나 며칠씩 자리를 비우고 긴 휴가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고대 시대의 유물을 보는 것 같기도 했다. 기어이 목표를 이루어내려는 집요한 비즈니스맨과는 분명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존은 그의 사무실 문 앞에서 가볍게 노크했다. 사실 문은 열려 있었다. 들어오게 줘. 대답이 들렸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해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로군. 거스는 커다란 명함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넘기다가 곧 모서리가 접힌 카드 한 장을 찾아냈다. 그는 조그만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조에게 건넸다. 그리고 조가 메모지를 받아 들고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후에 다시 전화를 넣어달라고요? 조가 싱긋 웃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스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 자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자네한테는 야망이 있고 난 그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네. 해포석 담배 파이프를 손으로 만작거리면서 거스가 말을 이었다. 자네는 여기 7층에서 유일하게 원하는 걸 꼭 얻어내고 마는 진정한 활동가라고 할 수 있지. 조는 기분이 좋아졌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러고는 자기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그때 등 뒤에서 거스가 외쳤다. 아직 고마워하기는 일러. 몇 시간 후 다시 핀다 회장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한번 울리더니 자신이 브렌다라고 소개하는 경쾌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는 자기소개를 한 뒤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방어박을 치면 어떻게 뛰어넘을지 궁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조는 깜짝 놀랐다. 물론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겠어요? 네, 내일이요? 조는 더듬거렸다.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네, 즐거운 토요일이죠. 실례지만 아침 8시는 좀 이른가요? 그는 멍하니 할 말을 잃었다. 먼저 그분의 일정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요. 브렌다의 대답에는 틀림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핀다 회장과 잘 아는 누군가와 말이다. 여보세요? 조는 가까스로 문을 열었다. 저는 회장님과 초면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그분의 명성을 듣고 그분의 거래 비결을 배우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조가 말했다. 거래 비결. 그 사람이 나한테 자신의 거래 비결을 자진해서 가르쳐준다고? 이토록 놀라운 행운이 찾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일단은 한번 만나주실 거예요. 브렌다는 말을 이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그분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추가로 약속을 잡으실 거고요. 조건이요? 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이 조건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컨설팅 금액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설령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더라도 그에게는 없는 또 다른 자격을 요구할지도 몰랐다. 회장님과의 만남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일찌감치 손 뗄 적당한 방법을 찾아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실례일지 모르지만 그 조건이란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가 물었다. 그건 올드맨에게 직접 들으셔야 돼요. 그녀의 대답에 웃음이 묻어났다. 조는 브렌다가 불러주는 주소를 적고 감사의 말을 중얼거린 뒤 전화를 끊었다. 내일 아침이면 핀다 회장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분을 뭐라고 불렀더라? 올드맨? 왜 그 말을 하면서 웃었을까? 네, 두 번째 꼭지. 핀다 회장의 거래 비결. 다음날 아침 조는 브렌다가 알려준 핀다 회장의 집에 도착해 집 앞으로는 거대한 원형 진입로로 차를 몰았다. 주차를 한 후 건물을 올려다본 후 그는 압도당하고 말았다. 아름다운 4층짜리 석조 대저택이 우뚝 서 있었다. 조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굉장한 곳이었다. 확실히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듯하군. 이 정도면 됐어. 어젯밤 조는 자기만의 과제를 해치웠다. 한 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져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에 대해 꽤 중요한 정보를 알아낸 것이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기업들에게 매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지금은 일선에서 거의 물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컨설팅과 자문 활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포춘 500대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인류 기업의 각종 행사에 중심 연사로 초청되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어떤 기사에서는 그를 재계에서 가장 철저히 지켜진 비밀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권력과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조는 혼자 중얼거렸다. 권력과 영향력 잘하라고. 조 어서 오게. 잿빛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벗어넘긴 호리호리한 남자가 연푸른 셔츠와 밝은 회색 재킷 그리고 잘 다린 연회색 바지 차림으로 웅장한 참나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초반 정도 아니면 50대 후반쯤일 것 같았다. 그의 나이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내지 못한 정보 중 하나였다. 정확한 순자선 역시 알아내지 못했지만 여러모로 보건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은 틀림없었다. 사내의 위엄있고 우아한 태도와 눈앞에 서 있는 성체가 그 같은 추측을 확신시켜 주었다. 남자의 밝은 표정으로 봐서 어서 오시게 라는 말은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분명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조가 인사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 나야말로 고맙네. 자네와 똑같은 이유로 말이야. 핀다는 악수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조는 어색한 미소로 답하며 속으로 의아해했다. 왜 나한테 고맙다는 거지? 왜 나한테 고맙다는 거지? 테라스로 가서 레이첼의 이름난 커피를 드세나. 조와 인사를 나누는 핀다는 자택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자갈길로 그를 안내했다. 이곳으로 불러서 놀랐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조는 순순히 시인했다.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들 가운데 토요일 아침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집 대문을 열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군요. 조와 함께 걷던 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외로 문은 쉽게 열린다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비결을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려고 하거든. 의외로 문은 쉽게 열린다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비결을 다른 이와 기꺼이 나누려고 하거든. 조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믿으려 최선을 다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핀다가 그를 바라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게.
겉모습은 늘 사람을 속인다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었다. 핀다가 입을 열었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걸었다. 핀다가 입을 열었다. 한 번은 레리 킹과 쇼에 출연한 적이 있었네. 자네도 그 사람을 알겠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대담 프로 진행자로 유명하니 말일세. 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내가 평소에 봐왔던 것들을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지. 그도 유명하고 성공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을 테니까. 내가 레리, 초대 손님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정말 훌륭합니까? 진짜 유명한 슈퍼스타들도 그런가요? 라고 물었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 사실대로 말하자면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거물일수록 더욱 훌륭하더군요. 핀다의 톤이 약간 높고 따스한 목소리에는 무언가 기묘한 부분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전형적인 이야기꾼의 목소리였다. 레리는 잠시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특별히 대단하지도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거물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엄청난 성공에 도달하려면 뭔가 특별한 것을 갖춰야 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어떤 것 말이지요. 두 사람은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에 이르렀다. 조는 주변을 돌아보고는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들 아래로 펼쳐진 도시 너머 솜 같은 하얀 구름에 반쯤 가려진 삼봉오리들이 서쪽으로 구불구불 길게 뻗어 있었다. 기막히게 눈부신 경관이었다. 자리에 앉자 판다가 레이첼이라 부르는 젊은 여자가 그의 이름난 커피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가 커피를 따르는 걸 보며 조는 생각했다. 수전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도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는 아내 수전에게 그저 미래의 고객을 만난다고만 말했다. 그의 모험담을 듣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 떠오를 표정을 생각하니 싱긋 웃음이 나왔다. 조가 말을 이었다. 레리 킹이라고? 그건 그렇고 이 커피 맛 기가 막힌데요. 레이첼의 커피가 정말 유명한가요? 우리 집에선 그렇지. 핀다가 웃으며 말했다. 난 내기를 즐기진 않지만 그래도 혹 건다면 내가 무슨 내기를 할 것 같은가. 조는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바로 언젠가 레이첼의 커피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거라는데 걸겠네. 레이첼은 정말 특별하거든. 1년 남짓 우리와 함께 살았는데 아마 곧 떠나갈 것 같아. 내가 커피 체인점을 열라고 끊임없이 권했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아까울 만큼 맛이 기가 막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는 소위 사나이들끼리의 비밀 얘기를 나누는 포즈를 취했다. 레이첼이 이 커피를 상업화할 수 있다면 두 분은 대박 터뜨리겠군요. 조는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빈자가 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것일세. 부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자네와 나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고 있어. 만일 우리가 함께 길을
어, 만일 우리가 함께 길을 걸을 거라면 같은 방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네. 눈치챘나? 나는 그녀의 커피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고 했는데 자네는 대박을 터뜨린다고 했지. 뭐가 다른지 알겠나? 뭐가 다른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조는 목소리를 다듬으면서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게. 돈을 버는 게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야.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은 아니지. 단지 그게 자네를 성공으로 이끄는 목표는 아니라는 걸세. 조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읽은 핀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손을 쳐들었다. 자네는 성공에 대해 알고 싶은 게지. 그렇지 않은가? 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내 거래 비결을 자네에게 알려주지. 핀다는 몸을 약간 수그리며 부드럽게 한 단어를 말했다. 주게. 조는 잠시 기다렸다. 그러나 그게 다였다. 뭐라고 하셨죠? 핀다는 미소를 지었다. 주라고요. 핀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까? 회장님의 사업 비결이세요? 그렇다네. 주는 게 말입니까? 그렇다네. 핀다가 말했다. 아, 그런데 그건 좀 너무 단순한가?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나? 핀다가 물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핀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사실 성공의 비결이 주는 것이란 말을 들으면 대부분 웃는다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계속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공에 가까이 가지 못하지. 조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난로더러 나한테 열기를 주면 장작을 던져주마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네. 은행에 대고 이자를 주면 계좌를 만들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물론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조는 핀다가 든 예를 이해하려고 이마를 찡그렸다. 알겠나? 한 번에 두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네. 자네처럼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백미러를 보면서 시속 12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아. 핀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조가 생각 정리하기를 기다렸다. 조는 자신의 뇌가 시속 120km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주거나 나누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만들고요. 바로 그거야. 핀다가 외쳤다. 이제와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군. 하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나요? 좋은 질문일세. 핀다가 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무궁무진한 보물이 아니라 한계로 가득한 곳으로 여기면서 성장하지. 협동의 장이 아니라 경쟁의 장으로 보는 거야. 그는 조가 다시 혼란에 빠진 것을 알고 이렇게 설명했다. 고륙상쟁의 세계 말일세. 물론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는 점잖게 행동해.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야. 설명하면 정리가 되나? 조는 정말 그렇다고 동의했다. 어쨌든 그 역시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건 진실이 아니라네. 핀다가 말했다. 그는 조의 의심스러운 표정을 보고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나?
원하는 것을 항상 다 가질 수는 없다. 롤링 스톤스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다. 조는 싱긋 웃었다. 플링스톤스 말인가요? 핀다도 웃었다. 내 생각엔 믹 제거가 노래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말인 것 같은데 말이야. 일반적인 가치관인 셈이지. 설마 그것도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사실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 그 말은 진실일세.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법이지. 하지만 핀다는 다시 몸을 수그렸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말의 요지를 한층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네. 바로 자신이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조는 다시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핀다의 말이 과연 진실일지 판단해 보려 애썼다. 핀다는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조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말을 이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집중하면 얻을 수 있으리라. 아마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야. 불행을 찾아 나서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진실이라네. 하지만 꼭 불행에서만 해당하진 않아. 그건 모든 것에 해당되네. 갈등을 찾으면 갈등을 만날 것이고, 날 이용하려는 사람을 찾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세상 곤욕상쟁의 장으로 본다면 나를 다음번 희생양으로 보는 덩치 큰 개를 만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면을 찾으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과 족창성, 배려와 선량함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놀랄 것이네. 결국 세상은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방식으로 대접하게 되어 있다네. 핀다는 잠깐 말을 멈추고 조가 그 말을 소화하기를 기다렸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조, 지금 자네가 겪고 있는 일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면 놀랄 걸세.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그는 두 번째 견해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회장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장님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까? 이기심과 욕심이 주변에 만연한데도 회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때 갑자기 영감이 번뜩였다. 이를테면 튼튼한 면역체계를 갖추고 있어 행여 주변에 병이 돌아도 회장님은 옮지 않는다는 건가요? 핀다의 눈이 반짝였다. 멋지군. 적절한 표현이야. 그는 재킷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면서 말했다. 기억해둬야 되겠어. 자네의 탁월한 표현을 내가 빌렸어도 괜찮겠나? 조는 의기양양한 몸짓을 하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전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조는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다. 실은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수첩을 주머니에 집어넣던 핀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를 똑바로 응시했다. 조, 자네와 함께하고 싶은 일이 있네. 내가 지금까지 터득한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을 자네에게 알려주고 싶어. 자네가 내게 조금만 시간을 내줄 수 있다면 그래,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만나는 게 어떻겠나? 진심입니까? 조는 말을 더듬거렸다. 일주일이라고요?
그게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군요. 핀다는 막연히 손을 내저었다. 마치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는 듯 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걸세. 하루에 1시간이면 되니까. 점심시간에 오게. 점심 먹을 시간은 있지 않나? 조는 말문이 막힌 채 가까스로 고개만 끄덕였다. 일주일 동안 매일 회장님이 날 만나준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거래 비결을 자세하게 알려준단 말이지. 하지만 먼저 자네가 내 조건에 동의해 주어야 하네. 핀다의 말이 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 조건이 있다고 했지. 완전히 잊고 있었다. 브렌다가 말하길 핀다의 조건에 동의해야만 다음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조는 침을 꿀꺽 삼켰다. 사실 전 그만한. 핀다가 두 손을 쳐들었다. 걱정 말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 비밀 유지 서약서라도 해야 하나요? 이 말에 핀다는 크고 쩌렁쩌렁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그런 서약 같은 건 필요 없네. 오히려 그 반대지. 이 5가지 비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에서야. 난 사람들이 이 법칙을 발견해서 열심히 탐구하기를 바라네. 그래서 그에 걸맞는 가치를 부여하기를 바라고. 그건 정말 명예로운 일이거든. 그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조는 어리둥절했다. 핀다가 웃었다. 비결이라는 단어 아닐세. 이 단어는 귀한 물건을 뜻했지. 특별한 가치에 따라 출연해서 무게를 잰 뒤 따로 보관하는 귀중한 물건. 사실 난 모든 사람이 이 5가지 법칙을 알았으면 해.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런 조건을 내건다네. 조건은 단 한 가지야. 준비되었나?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법칙을 알려줄 때마다 반드시 실제로 적용해봐야 하네. 어떤가? 생각해보거나 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일세. 조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 핀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즉시 자네가 법칙을 배운 바로 그날 안에 실행해야 한다네. 조는 핀다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싶어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심입니까? 그날 밤 잠자기 전까지 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호박으로라도 변하나요? 핀다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더니 미소가 번졌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내실 겁니까? 탁월한 질문이야.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핀다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나야 모르지. 하지만 자네는 알 거야. 자네는 자신의 명예를 거는 걸세. 나는 자네가 내 법칙을 배운 바로 그날 안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날 브렌다에게 전화를 걸어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할 거라고 믿네. 자네는 자신의 명예를 거는 걸세. 나는 자네가 내 법칙을 배운 바로 그날 안에 적용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적용할 방법. 난 자네가 내 조건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바로 자네 스스로 이 조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걸세. 바로 자네 스스로 이 조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걸세.
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싶으신 거죠. 공평하네요. 핀다가 웃었다. 조, 마음 상하지 말게. 자네는 그럴 힘이 없다네. 조는 어리둥절했다. 내 시간을 낭비할 힘 말일세. 그럴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거든. 그리고 솔직히 그런 악습은 오래전에 버렸다네. 내가 조건을 거는 이유는 자네가 자네의 시간을 낭비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야. 고개를 숙이자 핀다가 내민 손이 보였다. 조는 그의 손을 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마치 인디애나 존스의 버금갈 모험에라도 뛰어든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회장의 환한 미소에 똑같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럼 거래가 성사가 된 겁니까? 세 번째, 가치의 법칙. 월요일 정오를 조금 앞둔 시각, 조는 거대한 석조저택에 도착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했다. 조가 아는 거라곤 핀다와 그의 친구, 즉 엄청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법칙을 알려줄 부동산 거물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조는 아직도 준다는 개념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과연 이 거래 비결이 그에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건 핀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지. 조는 생각에 잠겨 나무가 늘어선 진입로를 따라 현관 앞까지 차를 몰았다. 저 사람은 성공을 발산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강력한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주말 내내 생각해 보았지만 아직도 그 무언가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다. 조의 차가 원형의 진입로를 돌아 돌계단 앞에 멈춰섰을 때 핀다는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동을 끄려는데 그가 조수석 문을 열고 훌쩍 올라탔다. 자네 차로 움직여도 괜찮겠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지금 바로 출발한다고? 레이첼의 이름난 커피를 마시지 못하다니 이런. 그 순간 핀다가 안전벨트를 매며 뜨겁게 김이 피어오르는 커다란 머그컵을 건넸다. 가는 길에 마시게나. (20분) 뒤 시내에 도착한 조와 핀다는 이아프라테 이탈리안 아메리칸 카페 앞에서 차를 세웠다. 이름만 카페일 뿐 꽤 큰 규모의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문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건물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 한 남자가 북적이는 사람들을 보고 불평을 해대며 거칠게 밀고 지나가려다 핀다와 부딪힐 뻔했다. 놀랍게도 핀다는 그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지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지배인이 다가와 제일 안쪽 테이블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조는 생각했다. 핀다는 이 식당의 VIP일 테니까 고맙네, 살. 핀다가 말하자 살이 인사를 하더니 조에게 윙크를 보냈다. 핀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은 조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에 대해 물었다. 사람들에게 친절해서 해로울 건 없지 않나? 핀다의 대답이었다. 젊었을 때였지. 한 아가씨와 첫 데이트를 하려 그녀의 집으로 가고 있었네. 무척 긴장이 되더군. 그 집 거리로 막 들어섰는데 웬 중년 남자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러더니 내 머리에 자기 머리를 부딪히고 발까지 밟는 게 아닌가. 앞을 보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는지 당황한 말투로 다치지 않았냐고 묻더군.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지. 남들이 제 머리가 아주 단단하다고 하는데 어르신이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놀라서 웃더군. 나는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를 남기곤
여자친구를 만나러 달려갔네. 여자친구 집에 도착한 지 15분쯤 됐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 아빠, 그녀가 외쳤지. 제 데이트 상대와 만나보셔야죠. 핀다가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조가 이야기의 결말을 눈치챘기를 바라고 있었다. 조는 핀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듯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어디 맞춰볼까요? 회장님과 부딪힌 그 사람이었죠? 맞아. 핀다가 대답했다. 그는 잠깐 가게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딸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칭찬하더군. 내가 사려 깊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여자분과의 교제가 순조롭게 출발했다는 말씀이군요. 조는 말했다. 핀다가 큰 소리로 웃었다. 사실 그랬다네. 이후로도 계속 그랬고 그 아름다운 아가씨는 거의 50년 동안 내 아내였거든. 어이, 어네스토? 그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는 한 요리사에게 소리쳤다. 본조르노 카로. 핀다가 말했다. 풍채가 좋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새 친구를 소개하려고? 어네스토의 목소리에는 이탈리아 북부지방의 시원스러운 억양이 남아 있었다. 어네스트, 이 친구는 조야 조. 어네스토일세. 젊은 웨이터가 메뉴판 2개를 들고 다가왔다. 하지만 조와 핀다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어네스토가 웨이터를 향해 이탈리아 단어들을 물 흐르듯 쏟아냈다. 웨이터는 아무 말 없이 재빨리 사라졌다. 어네스토, 이 젊은 친구에게 자네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해주게. 핀다의 말에 어네스토는 조를 보며 말했다. 핫도그? 조는 눈을 깜빡였다. 핫도그야? 내가 여기에 온 건 20년도 더 된 이야기군. 어네스토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였네. 수중에 있는 거라곤 핫도그를 팔 수레 한 대 살 돈과 권리금이 전부였고 사실 생각해보면 수레값보다 권리금이 더 비쌌지. 핀다가 킬킬 웃었다. 오늘 이 만남의 주선자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게 분명했다. 처음엔 힘들었어. 어네스토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결국 단골들이 생기고 소문이 퍼졌지. 몇 년 뒤에 내 작은 핫도그 가판대는 그의 도시 최고의 명소로 소개하는 잡지까지 실렸네. 요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릴 쪽을 돌아보았다. 와, 정말입니까? 조는 경탄했다. 도시 최고의 핫도그 가판대라. 대단하네요. 핀다는 웃으며 상냥하게 조의 말을 바로잡았다. 도시 최고의 야외 식사 체험일세. 겸손한 어네스토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준 거지. 하지만 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실례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핫도그 가판대가 다른 멋진 노천 카페들보다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어네스트 인형극에 나오는 꼭두가시처럼 눈썹과 어깨를 동시에 움직이며 그런 걸 누가 알겠나고 말하는 듯 다시 한번 크게 으쓱했다. 그는 핀다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운이 좋았던 걸까? 요리사는 다시 그릴 쪽을 돌아본 뒤 잠시 실례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별난 사람이군요. 어네스토가 주방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조가 말했다. 핀다도 동의했다. 정말 그래? 어네스토는 여기 주방장이라네. 정말입니까? 조가 물었다. 그럼 핀다가 대답했다. 사실은 이 레스토랑이 주인이지. 아, 그래요?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이때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다. 핀다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파르마 치즈가 들어간 가지 요리를 한 입 물었다. 핀다는 눈을 감고 맛에 취해 즐거운 신음소리를 냈다. 어네스토는 예술가야. 맛있군요. 조도 동감했다.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한 식사에 몰두하고 있으려니 수전 생각이 났다. 수전을 데려오면 참 좋았을 텐데
1분 정도 두 남자는 말없이 먹기만 하다가 마침내 핀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그는 이런 레스토랑을 6개나 갖고 있다네. 수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모두 핫도그 가판대에서 출발한 걸세. 조의 손에서 은식기가 툭 떨어졌다. 그는 음식을 음미 중인 핀다를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가 만나려는 분이 저 사람인가요? 부동산 거물이 바로 저 사람입니까? 어네스토가 다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핀다가 조에게 속삭였다. 아주 쓸만한 조언을 해줄 테니 잘 기억해두게.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는 요리사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옆으로 비켜 앉았다. 겉모습은 언제나 사람을 속이거든. 어네스토가 핀다 옆으로 슬쩍 들어와 앉았다. 그 후 5분간 핀다는 어네스토의 경력을 간단히 말해 주었다. 젊은 어네스토. 이아프라테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마침내 몇몇 사업가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류 식당들을 마다하고 길가의 조그만 핫도그 가판대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어네스토는 자신에 대해 말하는 법이 거의 없었지만 단골 중 한 사람이 어네스토는 이 사람을 연결사라고 불렀다. 연결사. 조는 나중에 이 정체불명의 사람에 대해 핀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요리사 출신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젊은이의 예리한 사업 감각과 투철한 서비스 정신에 감동한 몇몇 사람들이 투자 모임을 결성해 그가 레스토랑을 열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었다. 핀다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몇 년도 지나지 않아 그의 작은 가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드디어 가게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지. 투자자들도 모두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어네스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러 곳에 지점을 내고 거기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레스토랑 주변의 부동산에 투자했다. 수년 후 그는 이 도시의 가장 큰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조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네스토에게 또 하나의 내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쾌하고 과장된 이탈리아 요리사 특유한 성격 이면에는 강력한 집중력과 계획성이 내재돼 있었다. 왜 그때 사업가들이 어네스토의 미래에 기꺼이 투자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았다. 핀다가 체험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도 이제서야 알 수 있었다. 어네스토의 가게가 단숨에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까닭은 핫도그 그 자체가 아니라 핫도그를 파는 사람이었다.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걷는 체험이 중요했다. 어네스트는 핫도그를 사 먹는 일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핀다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라고 콕 찍었다. 난 항상 아이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 어네스토가 설명했다. 아이들 생일도. 핀다가 말을 이었다. 좋아하는 색깔, 만화 주인공, 가장 친한 친구 이름까지. 핀다는 조를 쳐다보며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어네스토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그 모습은 그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였다. 뭐랄까? 난 그냥 애들이 좋아. 아이들이 조그만 핫도그 가판대로 부모를 끌고 오기 시작했다. 그 부모들은 곧 그들의 친구들을 데려왔다. 어네스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만큼 어른들의 관심사를 기억하는 데도 탁월했다. 사람들은 모두 인정받기를 원하지. 어네스토가 말했다. 어떤 사업에든 적용할 수 있는 황금률이야. 핀다가 덧붙였다. 모두가 똑같아. 어네스토가 그의 말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거래하지. 어네스토는 고개를 돌려 조를 보았다. 말해보게. 좋은 레스토랑과 훌륭한 레스토랑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란 뭔가? 어째서 어떤 레스토랑은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두고 또 어떤 레스토랑은 우리 레스토랑 같은 몇몇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걸까? 당연히 음식 때문이겠죠. 조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어네스토는 기분 좋은 웃음이 식당을 울렸다. 어네스토의 기분 좋은 웃음이 식당을 울렸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연못의 파문처럼 웃음의 파문이 실내로 퍼져나갔다. 허허, 미식가로군. 우리 집 음식이 훌륭하다는 건 맞지만 그 정도로 맛을 내는 식당은 세 블럭 안에 6군데나 된다네. 그런데 손님들이 제일 많은 날이라고 해봤자 우리 식당의 절반 정도 되면 운이 좋은 거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조는 말문이 막혔다. 수준 미달의 레스토랑은 고객이 지불하는 돈만큼 음식과 서비스를 대접한다네. 어네스토가 말했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말이야.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은 그 돈으로 가능한 한 최상의 양과 질을 대접하려고 노력하지. 하지만 훌륭한 레스토랑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들의 목표는 돈의 액수를 넘어서는 고품격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네. 그는 판다에게 시선을 보내더니 다시 조를 바라보았다. 올드맨이 자네에게 5가지 법칙을 알려주겠다고 했나? 조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첫 번째 법을 배울 참이었다. 어네스토는 다시 핀다를 쳐다보았다. 내가 말할까? 좋지. 핀다가 대답했다. 어네스토는 조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속삭였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기가 받는 대가보다 많은 가치를 주라고? 이 사람들의 대단한 비결이란 말이야.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군요. 조는 솔직하게 말했다. 마음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파산을 이야기하는 조리법 같이 들리는데요. 돈 버는 법을 피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어네스토가 검지를 흔들었다. 돈이 되는가? 라는 질문은 나쁜 게 아니지. 훌륭한 질문이야. 다만 첫 번째 질문이어선 안 돼.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하게 만들기 때문일세. 그는 조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걸세.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가?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는가? 대답이 긍정이면 계속
전진하게. 돈이 되나? 그 질문은 그 다음에 묻는 걸세. 달리 표현하자면 이거군요. 조가 말했다.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라. 그러면 그들이 더 많이 되돌려줄 것이다.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어네스토가 대답했다. 하지만 핵심은 그들이 더 많이 돌려주게 만드는 게 아니야. 자네가 더 많이 주는 게 중요하지. 주고 또 주는 거야. 어째서 그렇게 하냐고? 그가 또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고 싶으니까. 그건 전략 따위가 아니야. 살아가는 방식이지.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주 유익한 돈벌이가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주 유익한 돈벌이가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네. 잠깐만요. 돈벌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방금은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 어네스토가 말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그런 유익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거든. 일어나고 말고. 핀다가 끼어들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부는 모두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것, 즉 재화나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를 베푸는데 더 큰 열정을 가진 이들이 이룩한 것이라네. 반면에 주는 것보다 얻는데 열심인 사람들은 위대한 부의 대부분을 탕진해 버렸지. 조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다. 적어도 이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껏 자신이 겪어온 인생 경험과는 맞지 않았다. 조금 어렵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할지. 판다가 검진을 들어 올리며 조의 말을 잘랐다. 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그러시죠? 어네스토가 싱긋 웃더니 조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 사람이 말해주지 않던가? 그 조건 말일세. 조는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했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아들었다. 예, 그 조건 말이지요. 핀다가 미소를 지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내가 내건 조건은 바로 행동을 하라는 거야. 한숨이 나왔다. 그렇죠. 조는 이 말을 반복했다.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그는 두 남자를 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안 그러면 호박으로 변해버릴 테니까요. 두 사람은 쾌활한 표정으로 조를 격려해 주었다. 조 역시 얼굴에 긴장이 풀리며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조의 머릿속에도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은밀한 탐색 같은 것은 사라지고 없었다. 핀다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우린 그만 가봐야겠네. 이 젊은이도 슬슬 직장으로 돌아가야지. 내일은 누구를 만나나? 어네스토가 조에게 물었다. 조는 핀다를 바라보았다. 내일은 우리의 선한 천재 그 CEO야. 판다가 말했다. 어네스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CEO 말이로군. 좋아, 아주 좋아. 귀를 크게 열어두게 젊은이. CEO라. 조는 그 사람이 또 누구일까 열심히 추측하기 시작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